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들으면 알게 될 텐데, 특히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변화가 이제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은행의 이제 독립성을 끝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싱턴 DC의 조용한 에, 쿠데타가 완전히 마무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각 나라가 ATM 기계, 그 현금 인출기라 그래요. 그래서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해 왔던 시대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금융 세계의 거대한 변화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언론이 뭐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공격하기로 했다느니 뭐 이란이 다른 중동의 국가들을 공격한다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옌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연관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정보나 미스 인포메이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디스인포메이션은 이제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을 왜곡한 정보를 멜 인포메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그러한 인포메이션 헛소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5세대 피프트 제너레이션 월페어다. 5세대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든 계획의 일부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지 말고 낡은 옛날의 DS 세력이 구축해 놨던 그 시스템은 완전히 해체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뭐 DS 세력이든 기생충들이든 그들이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을 제가 지난 방송에 거의 2시간 가까이를 하면서 제가 긴급 브리핑이라 뭐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바로 전편의 소식을 굉장히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 2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크게 확신이 들고 따라서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게 평안을 가져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이제 발생한 산불이 있어요. 그게 모두 디렉트 에너지 웨펀,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 베네수엘라의 지진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얘기는 지금 모든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늘 방송에서 얘기를 이런 금융 쪽의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하나씩 펼쳐지고 있고 굴곡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금융 시스템이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아주 잘 금융 시스템의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무신 그 신고무신 뭔지 알죠? 그거하고 이제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비교해 보니까
그 코호트 연구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그것을 수용했다고 그런 단어를 쓸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히려 22개의 모든 만성 질환 항목에서 훨씬 더 병이 많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자폐증이 이제 오티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180%가 증가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방을 했는데, 왜 그런 걸 맞았는데 오히려 왜 증가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암 같은 경우도 180%가 오히려 증가했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소식은 그 시크릿 서비스가 이제 비밀 경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송합니다. 그 기관 내부에 침투해 있던 그 DS 요원들에 대한 수사를 발표했는데, 그 경호국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이제 DS의 잔존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통령이 이제 제이드 벤스인데, 그 경호팀에 배치되어 있던 그 비밀 경호국 요원이 기밀 정보를 유출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원의 이름은 토마스 에스코토라는 사람인데, 그는 바이든 때부터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의 보안 체계 안에 심어져 있던 DS 세력의 잠입 요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의 임무는 단순했는데, 제이드 벤스 부통령의 이동 경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행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DS 요원들에게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 관련된 정보를. 근데 이제 부통령 벤스는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고, 최고 수준의 전략을 수행하고 있던 벤스 부통령은 에스코토가 자신의 위장이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믿도록 일부러 내버려 뒀다 그래요. 그래서 벤스 팀이 오히려 그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고, 그동안 트럼프 측의 정보기관은 군 정보기관이라 그랬어요. 밀리터리. 그는 그의 모든 통신과 모든 만남, 그리고 모든 배신 행위를 감시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 함정 수사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에스코토라는 그 자가 위장 신분의 요원들에게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 팀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그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딥스의 작전 방식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결과가 됐고, 이거는 이제 수사가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었고, 에스코토는 연방 차원의 형사 기소에 직면하게 됐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정보기관 곳곳에 침투해 있는 DS 요원들의 전체 네트워크가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벤스가 이 모든 폭로를 지휘하고 있고, 벤스 부통령의 전략적 판단 덕분에 잠입 요원을 찾아내고 배신의 증거를 확보한 뒤에 함정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침투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DS 요원들은 이제 하나씩 신원이 확인되고 제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고, 적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놔둡니다. 이 전략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의 범죄를 모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나서는데 체포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군사 재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 내부에 남아있던 DS 세력의 마지막 거점이 해체되고 있고, 벤스가 승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승리하고 있다. 그래서 애국자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DS 세력은 자신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판이었죠.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행동은 추적이 되고, 투입하는 모든 요원은 신원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들이 실행하는 DS가 실행하는 모든 계획은 기록이 되고 있고 제이드 벤스 부통령의 정보망은 지금까지 구축된 것 가운데 가장 정교한 작전 체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밀리터리 조직은 정밀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늪은 스왑프라고 그러죠. 늪은 반역자 한 명씩 제거하면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레인드 완전히 말려졌다. 스왑프를 늪을 말린다 할 때에 드레인이 말린다 이런 뜻인데 그게 드레인드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말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성이 더 빨라지는 거와 비례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에 대한 그런 슬픈 진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이제 한국 분들한테는 현충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 군에서 복무하다가 전사한 남성들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한 미국의 연방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에 기념일로 그 공휴일이고 그 다음에 1868년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는 데코레이션 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북군 측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들은 국기와 꽃으로 가족들의 무덤을 장식했죠. 1900년 무렵에는 서로 다른 날짜에 기념되던 북군과 남군의 추모 전통이 하나의 메모리얼 데이로 통합이 됐고 그 이후에는 군 복무 중 사망한 모든 미국인을 기리는 날로 확대가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워준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하자라는 뭐 조금 뭐 그러한 진부하기까지 한 그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 날에 사용이 되었죠. 물론 미국인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전쟁은 그 여러 가지 그 1812년 전쟁 이후로는 그것이 이제 본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전쟁들이 계속된 거예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사람들이 그 세계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를 그냥 세계주의자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1898년에는 스페인과 미국 전쟁에서 미국인이 245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덕분에 신세계 질서 세력이 글로벌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이 필리핀과 괌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죄 없는 그냥 미국인들이 가서 2천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들의 세계주의자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1898년과 1913년 사이에는 필리핀 전쟁에서 미국인이 4,2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맞서 봉기하면 독립을 약속받았던 필리핀인들을 결국 계속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1900년에서 1901년까지 또 아주 이 세계주의자들이 아주 또 공을 세웁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뭐냐, 박서 리벨리언이라 그래갖고 의화단 운동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미국인이 131명이 목숨을 잃고 그 목적이 뭐냐,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1917년에서 18년 사이에 그 세계주의자들과 시원주의자들이 무슨 일을 또 하느냐. 여기서 시원주의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좀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서 세계대전에서 미국인 12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목적은 유럽에서 세계 정부의 첫 단계를 시작하는 거, 국제연맹을 설립하죠 그때.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오스만 제국과 그 아래에 있던 아랍인들로부터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1차 대전의 목적을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또 정신 차리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것을 많이 파고들었는데 여러분들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길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1941년에서 45년까지 또 세계주의자, 이제 세계주의자라 그럴게요. 글로벌리스트란 말 안 쓸게요. 그래서 그 세계주의자들과 시온주의자들이 또 일을 벌립니다.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인이 41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미국인만 따지는 거예요. 41만 명. 그 미국에서 그 2차 대전 참석 안 하려고 그렇게 저기 했는데 결국은 이 글로벌리스트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죠. 그래서 그 제가 진주만 공격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목적은 독일과 일본을 신세계 질서에 종속시키고 결국 영국이 팔레스타인 대부분을 유대인들에게 넘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포와 영국의 외무상 이름을 따서 발포와 선언을 얘기했고, 그 이후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현재 있는 나라의 땅에 건설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1950년부터 53년까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그 한국전쟁에 있었죠. 그래서 코리안 워, 한국전쟁에서 미국인이 36,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알지도 못하는 아주 그냥 조그만 나라에 가서 미국인이 군인이 36,000명이 죽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을 위해서 36,000명이 미국 군인들이 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자체가 아예 승리할 수 없도록 짜진 전쟁이에요. 이들이 아주 미리 다 짜놓고 하는 전쟁이에요. 이거 뭐 우연히 전쟁이 나고 뭐 싸우다가 뭐 정 안 돼서 전쟁이 끝나고 이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는 날짜까지 정해놓고 전쟁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제가 과거 방송 들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깨어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없도록 짜진 전쟁이고 미리 짰어요. 한반도를 영구적으로 남북으로 갈라놓는 완충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전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이고 나 이거 처음 들었네, 이런 거 몰랐어, 그러면 잘 됐습니다. 이제는 아신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65년에서 75년 사이 10년 동안은 뭐냐, 베트남 전쟁이 또 이 세계주의자들이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계속 끊임없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게 얘네들이 하던 일이고 군산복합체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에서는 미국인이 5만 8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 전쟁 역시 승리할 수 없도록 설계된 전쟁이고, 그럼 목적이 뭐냐? 미국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고 결국은 미국이 승리하지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디자인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소모전을 10년 동안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쟁 당시에 아예 그 월맹 애들한테 우리는 미군이 어디 이제 폭격할 거야, 그러고 장소 시간까지 미리 알려줬다 그랬죠. 그러면 걔네들은 피하면서 엄청난 소모전을 했다, 그런 얘기를, 그런 우스꽝스러운 전쟁을 10년을 했습니다. 엄청난 소모가 됐죠 미국의 국력이.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982년에서 1984년까지는 또 베이루트 파병 당시에 그 시온주의자들도 여기서 또 이를 같이 세계주의자들과 같이 도모한 일인데, 베이루트 파병 당시 미국인 266명 266명이 목숨을 잃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꾸민 그 일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 책임을 테러리스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에서 1991년 사이 1년 동안 또 세계주의자들과 그 시온주의자들이 또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걸프전에서 미국인이 3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럼 목적은 뭐냐? 정치적으로 제가 계속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키워가던 이라크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일부러.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또 세계주의자들과 시온주의자들이 또 일을 저질렀는데, 테러와의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인 7,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2001년 9.11에 9.11은 스스로 한 거라 그랬죠. 9.11 얘기에 미국의 무역센터가 그 무너진 거 2개, 그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러라고 그들이 하고 지들이 해놓고, 그 테러 이후에 시작된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작, 그런 거에 일부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 War on Terror, 이런 식으로 명목을 잡고 1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바이든이 나중에 지난 4년 할 동안에 거기에 남아있는 미군의 모든 그 물자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막대한 돈에 해당하는 그런 거를 다 그냥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한테 넘겨주고 그냥 나와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엄청나게 비난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주제를 달리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현재의 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의 수준이 최대다,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 대통령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배후 세력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비밀 경호국, 트럼프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 경호국, 시크릿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것의 고위 관계자가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경호 대상 인물들에 대해서 위협의 수준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CNBC와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2026년에만 지금까지 약 10,000건, 10,000건, 천이 아니고 10,000건, 10,000건의 위협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2025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직 비밀 경호국 요원은 리차드 스타로폴리는 2024년 12월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그러한 그 트럼프를 해하려는 그런 시도보다 일부러 그 단어를 안 쓰고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시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FBI 부국장 댄 반지노는 자신의 책에서 그 책 이름이 라이프 인사이드 버블인데, 그 버블은 이제 뭐 거품 이런 소리죠. 그래서 거품 안에 생명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직면하는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고, 비밀 경호국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위협을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규모 침투 네트워크를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하는 작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긴 그런 인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지금 보고되는 1만 건이 넘는 위협은 우발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벌리는 일이 아니에요. 세계의 주요 축에서 내려오는 그 조직적인 제거 명령인데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제거 명단도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아마 몇 사람 안 되는 몇 안 되는 분들의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는 그야말로 중요한 인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정보를 좀 공유하는 건데, 이것이 그 말씀을 드리면 3개의 축이 있다 그랬죠. 그 해하려는 그 트럼프를 해하려는 3개의 그 주요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란의 보복 조직이에요. 그래서 암호명은 SCIMITAR, 시미타 뭐 이렇게 발음할까요? 그래서 G부가 있는데 최고 지도자의 아들인 모츠타파 하메네이가 쿠두스군을 직접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닛 4000, 유닛 4000이라고 그래요. 쿠두스군을. 그래서 이들은 2026년 5월 카라카스에서 테헤란으로 러시아 재벌들의 통로를 이용해서 금으로 뒷받침된 그 약 20억 달러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제거 작전 성공 시에 지급될 보상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내 잠복 조직이 또 있어요. 그들은 미시간주 디어본이라는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 디어본과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에 총 12개의 조직이 잠복해 있습니다. 미시간주 디어본에는 이제 그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헤즈볼라 전문가들에게 드론 군집 공격 전술을 훈련받았어요. 미국 내 잠복 조직이.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과 월드 오프 아스트리아 호텔 옥상의 진입로입니다. 월드 오프 아스트리아 호텔은 뉴욕에서 가장 굉장히 호화로운 호텔 중에 하나고, 이제 많은 정부 요인들이 들락거리는 호텔이죠. 그 다음에 내부 협조자는 워싱턴 DC 소속의 비밀 경호국 요원, 그 여러 금요일 만찬장에서 일례를 들면 도면, 그 빌딩의 도면을 IRGC 이란 혁명 수비대에 넘겼다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포폰은 키프로스의 VoIP 서버와 연결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을 노리는 두 번째 축은 DS 세력의 그 관련 세력인데, 이 암호명이 뭐냐면 나이팅게일이에요. 옛날에 간호원을 나이팅게일 그런 것처럼 나이팅게일이 암호명이고, 관련 세력은 과거에 그 CIA 국장을 하던 브레넌이나 클린턴 계열에 충성하는 일부 CIA나 MI6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민사국과 국토안보부,
사이버 조직에 침투한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술은 뭐냐? CIA의 프로젝트 도플갱어 기술을 이용해서 인물을 복제하고 실리콘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빈라덴 제거 작전에서도 비슷한 기술이 사용됐는데 2025년 이후에 트럼프 대역 2명이 사망을 했고 두 사람 모두 머리 안에 초소형 폭발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025년 이후 대역을 하는 트통의 대역 2명이 저 세상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군집 공격을 또 사용하는데 개조된 그 DJI 매빅3 드론 이름이에요. 그것에 C4 폭약을 장착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나온 장비가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 통로를 통해서 반입이 됐고 최근 그로즈니에서 체첸 군벌 제거에도 이러한 드론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방해 공작이 있는데 그 비밀 경호국의 부국장이 매튜 퀸도 공격이 대상이고 NSA가 그의 암호화된 슬랙 채널을 확보했고 그 안에서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측과 연결되어 있었고 현재는 허위 정보를 흘려서 보안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을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미국 내 반란 네트워크인데 콜 토마스 앨런은 단순한 희생양이었고 그것은 그가 선언한 선언문은 안티파 조직이 대신 작성했으며 마지막에 그 트통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 이름이 이제 콜 토마스 앨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선언문이라는 거는 이제 안티파 조직이 대신 작성을 했대요. 그리고 진짜 목적은 월더프 호텔, 아스토리아 호텔 공격을 위한 사전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조직들 말씀드리면 블랙 울프 민병대가 있는데 뉴멕시코 둘세 덤에서 훈련을 하고 폴트 블리스에서 도난당한 스팅어 미사일을 비축했다고 하고 민주당의 강경 세력, 이를테면 낸시 펠로시의 정치자금 조직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군 경력이 있는 퇴역 군인들을 시그널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뭐냐, 2028년에는 마가는 없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그 민주당 강경 세력들이 그런 트통을 해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현재 공개 행사에 나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클론 7호입니다. 7번째. 2명은 저 세상으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클론 7호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 원본은 1985년 생체 조직이고 진짜 트통은 말하려고 아니면 사이트 R이라는 데 머물고 있으며 클론들은 미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주 수만 명이 모이는 랠리를 한다든지 공개 행사 그런데 아주 자주 출연을 하죠.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저 사람이 큰 일을 당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염려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멤버 전용 방송에서 클론이나 복제 인간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떻게 바디 더블이라든가 그런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에도 있으니까 찾아서 여러분들이
멤버 전용 방송에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황당한 얘기는 아니게 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들으신 분은 들으시고, 또 멤버가 되시면 되는 날로부터 그 과거에 1편부터 아마 20편까지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개를 다 그냥 찬찬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다, 클론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방송을 듣고 뒷받침이 되면 이게 전혀 없을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위협을 분석하면 월드 오브 아스리아 만찬 같은 걸 예를 들으면, 주요 위협은 드론 군집 공격이라든가 저격수는 스나이퍼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그래서 저격수의 공격, 그런 거가 이제 즉각적인 위협인데, 내부 협조자가 아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비밀 경호국 요원이 아이린 T라든가 호텔 직원의 4명이 이러한 모두 이란 기술을 이용한 그 폭발 장치를 몸에 이식받았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내부 협조자들이 몸에다가 폭발 장치를 몸에다가 이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응의 계획은 뭐냐? 그럼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무슨 대응은 뭐냐? 그거는 흰모자는 델타포스 요원들을 호텔 케이터링 직원으로 위장을 시켜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월드 오브 아스트리아 호텔 경우에. 그래서 비밀 경호국이 실패하기 전에 그 먼저 위협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크릿 서비스 갖고는만은 못 믿죠. 그러니까 델타 포스 같은 특공대 그 사람들을 호텔 직원으로, 케이터링 직원으로 위장시켜서 배치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있느냐? 그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미국의 그 유권자 그가 이제 그 아이디를 보여야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등등의 내용이 담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는 사실 딥스들에게, 특히 민주당들에게는 사실 사형 선고죠. 그래서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 법이 통과되면 아마 민주당이 의원 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유를 또 말씀드리면, 미국 국세청을 IRS라고 그러는데, IRS 범죄 수사 조직을 해체합니다.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의 그 자금 세탁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NSA가 확보한 2020년 선고 자료가 지금 공개되죠. 그 다음에 클래리티 액트가 이제 그 금기반 디지털 통화를 합법화시키고, 그 여러 가지 새로운 금융 체계를 구축하면서 로서린이 그 가문 금융 시스템을 끝내게 되기 때문에, 또 거기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일본의 캐리 트레이드가 그 옌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일본을 아주 뭐 ATM 같이 썼잖아요. 그래서 저금리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데 가서 시세 그 금리 차익을 얻고 하는 그 자들이 이제 그 못하게 됐죠. 더 이상 그거를 자세한 얘기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들으시고,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은 정치관념 관계없이 여러분 일반 지인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 내용을 글쎄 말하는 그 방송들이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DS 세력의 유동성을 지금 붕괴시키고 있죠. 그래서 9조 달러 규모의 숨겨진 파생 상품이 9월까지는 다 무너질 거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어느 때보다 특통의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쪽 애들이 최후 발악을 하는 거죠. 특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은 이제 절박하죠. 특통을 제거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혼란 속에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려고 그러는데, 하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흰모자가 이미 10단계 정도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트모의 비밀 군사 재판에서는 이미 67명의 핵심 인물에게 형이 선고됐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공개가 될 거고, 실제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뒤에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중요한 얘기했어요. 비밀 군사 재판에서 67명의 핵심 인물이 이제 DS 세력에서 뭐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형이 선고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란의 보복 조직 시미타라가 이제 라고 불리는 것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 이유는 테헤란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연방 준비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신들의 달러 자금 세탁 구조를 폭로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고, 아까 말한 무스타바 하메네이는 단순히 그 죽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아들만이 아니라 유닛 4천의 자금 책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돈을 키프로스 유령 회사를 통해서 이동시켰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유령 회사의 주소는 키프로스 니코시아 스타시누 거리 12번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20억 달러 가운데의 절반은 미시간주 디어본의 알히디아 모스크 지하실과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의 그 카스피안 그릴 창고에 있는 잠복 조직으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급진화된 개인들이 아니고 헤즈볼라에게 드론 조종 훈련을 받은 쿠두스군 특수요원이고, 이들은 미국 내 할랄 식품점과 물류회사에 숨어서 활동을 하며 무기 운반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C4 폭약을 실은 마빅 드론도 포함이 되어 있고, 멕시코 누에보 라레도의 지하 터널을 통해서 시날리아 카르텔의 로스 안트락스 조직이 밀반입했습니다.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 공격 계획 역시 퀀티코에 있는 국토안보부의 서버가 해킹된 뒤에 그 벨라루스 민스크의 VPN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아까 말한 모스타프 하네네이가 하고 있다는 유닛 4천의 숨겨진 비밀을 말씀드리면, 브레넌 클린턴 계열의 잔존 세력과 협력을 하고 있고, 비밀 경호국 내부의 배신자 마크라는 R이에요. 이 넘긴 월드오프 호텔 내부 도면은 전 CIA 베이루트 지부장 로버트 에임스의 손녀에게 전달이 됐고, 그녀는 현재 조지 소로스가 자금을 지원하는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볼리비아 장군을 복제하는 데 사용됐다는 프로젝트 도플갱어의 실리콘 가면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트럼프의 대역 2명이 머리에 폭탄 그걸 맞고 제거된 이유도 이란 정보기관이 펜타곤 청소 직원, 펜타곤이 이제 전쟁부예요. 청소 직원 헥터 G
출입증 번호가 828777에게 돈을 주고 청소 직원에게 돈을 줬어요. 이란의 정보기관이. 그리고 말하려고 유지보수 작업 중 폭탄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 조직의 목표는 단순히 특통 제거뿐만이 아니라 연방정부 건물이 공격받았을 때 그 책임을 마가 민병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짓 깃발 작전까지 준비하는 거였었고, 클래리티 액트 그 법이 통과되면 금 기반 디지털 디나르를 통해서 이란과 중국의 석유 위안화 거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훈련 얘기를 좀 해보면 헤즈볼라의 베카 계곡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데 실제 핵심 훈련은 베네수엘라 로라이마 고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혁명 수비대 IRGC 교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확보한 드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드론 군집 비행 알고리즘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이 모스크바 함을 침몰시킨 기술과 같은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직 책임자는 그 팔라비인데 과거에 그 팔라비 왕조하고는 관계없는 이름입니다. 그냥 가명이라 그래요. 그거는 시 모임, 시 포이트리 시 그 모임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실제 암호는 타브리즈산 카펫 수출 송장 속에 숨겨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락 장소는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의 카밥 킹덤이라는 후드 트럭이고 2019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혁명 수비대 출신 인물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CIA 본부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문제고, 그러면 이제까지 얘기한 거는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흰모자의 대응은 뭐냐? 흰모자는 이미 내부에서 이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고, 제가 뭐 이 정도 정보를 드렸을 때는 이거는 뭐 다 흰모자가 보내준 정보니까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 정보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 그들이 흰모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아주 조그만 부분, 빙산의 일각을 제가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 적을 다 아니 그들의 대응은 뭐 당연히 잘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래서 지난주 델타 포스가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에, 여러분들 그 타이슨스 코너에 거기 쇼핑몰이 있어요. 굉장히 럭셔리한 데인데 제가 거기에 버지니아 사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델타 포스가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에 그 시미타 은신처를 급습했고, 그곳에서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의 죽었죠. 특통이 제거했죠. 그래서 그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의 조카가 해킹된 웰스파고 서버를 이용해서, 웰스파고는 은행 이름이에요. 그래서 해킹된 웰스파고 서버를 이용해서 모네로 2천만 달러를 디어본으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포하지는 않고 시신을 포토맥강에 버리고 모사드 텔아비브 본부를 상징하는 리본을 묶어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NSA는 스위프트 시스템의 백도어를 이용해서 유닛 4000, 아까 말한 그 모스타파가 운영하고 있다는 유닛 4000이 4000입니다. 그 유닛 4000이 그 폴다우전 콜 토마스 앨런 사건을 위한 거짓 깃발 작전에 안티파 인터내셔널에 자금을 보낸 기록도 있고, 그 콜 토마스 앨런이라는 사람은 선생이었는데 단순한 희생양이었죠. 그래서 실제 배우는 조지 소로스의 지원을 받는 버클리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이제 DS 세력은 일본의 그 옌 캐리 트레이드 얘기했죠. 그래서 그
그게 자신들의 유동성을 붕괴시키고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모든 불법 거래를 세상에 공개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허둥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엔드게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엔드게임을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오프 아스트리아 호텔을 그때 들어갔을 때 그 인물은 진짜 특통이 아니었고, 그 분은 생체인식 대응 장치가 장착된 클론 7호였죠. 그래서 진짜 특통은 사이트 R이라고 그냥 뭐 익명이죠. 어느 지역 사이트니까 거기에서 이 작전을 직접 지휘를 했고, 흰모자는 시미타 조직에 가짜 좌포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론 군집을 락크리크 공원 상공으로 유인을 한 뒤에 강력한 전자기 마이크로파 펄스 장치로 모든 회로를 태워버릴 계획을 했습니다. 그 후에 추락한 드론 잔해와 이란의 GPS 기록을 함께 트루소셜에 공개할 거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근본이 체제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로서린이 부채 기반 금융 시스템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유닛 4천의 마지막 저항은 모츠타파 하메네이가 미 공군 리퍼 드론이 발사한 헬파이어 미사일에 제거되는 순간 끝날 거라고 합니다. 그 리퍼 드론은, 리퍼는 이제 REAPER이에요. 그래서 리퍼 드론은 과거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던 것과 같은 미 해군 정보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타나모 그 군사 재판에서는 이미 그들의 여러 그 범죄자들의 형량이 미리 확정이 됐고, 그러한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지금 자세한 트럼프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위협이 아주 여러 군데에서 있었고, 그 위협에 하는 그 자들이 누군지,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하는지 등등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위협이 있는데 그 배후 세력의 정체를 말씀드렸고, 이것은 글쎄 아무도 안 알려주는 최신 정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배후를 말씀드리고, 그 여러 가지 흰모자의 대응 계획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매우 재밌고, 저도 매우 신나고, 굉장히 뭐 트통의 안위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좀 뭐랄까, 좀 마음이 좀 그저 좀 걱정은 되나,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알려드리면 좀 더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특통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소식도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 또 여러분들 멤버 안 하신 분들 이런 소식 어디 가서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식을 들으시기 위해서 라나 방송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 해주시고 카카오뱅크로 자율 시청료,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젤로 보내시면 되는데, 뭐 사용을 잘 못하시는지 거기는 뭐 거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슈퍼땡스로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죠. 저는 삶 자체가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건 아니죠. 좋아도 안 좋아도 우리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하나의 그 중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머리 위에 덮어졌던 죄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죽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댓글에서 쓰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시는 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동일한 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인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고 뭐 내 말에 뭐 종교적으로 그 저는 뭐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이라 생각하는데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 얘기를 하자면 지금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뭐 예수 안 믿으시는 분도 여러분들 그냥 인텔 들으시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고 그래서 들으신다고 감사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송을 통해서 라나 방송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송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